인도양에 위치한 모리셔스는 산호초 해변가에 5성급 호텔이 줄지어 있고 제주도와 비슷한 크기의 화산섬이라 볼거리 할 거리가 다양합니다. 수중폭포는 저는 5손가락 안에 꼽는 절경이고요. 헬기 타는 게 두렵지 않고 맑을 시기 모리셔스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물색은 햇빛이 중요합니다. 힐튼 호텔 앞바다인 플리캉플락 비치의 모습으로 비교해드리면 구름이 조금 있더라도 햇빛이 밝은 날은 바다가 영롱하게 빛나지만 구름이 짙게 드리운 날은 물색이 탁해집니다. 블랙리버 협곡은 이국적인 열대림 사이로 쏟아지는 폭포, 멀리 보이는 에메랄드빛 바다의 조합이 아름답습니다. 11월은 더워서 하이킹을 안 했지만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풍광이 아름답고 탐방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모리셔스의 겨울이자 건기인 5월에서 10월 초 사이에는 하이킹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샤마랄에서는 샤마랄 폭포, 칠색 지구, 짚라인이 유명합니다. 100m 높이의 샤마랄 폭포는 헬기 투어 날 보고 샤마랄 투어할 때 다시 가봤는데요. 두 번째가 비가 많이 온 후라 유량이 많아서 한층 멋있었습니다. 칠색 지구는 다양한 광물이 많이 포함된 토양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 토양은 풍화되어 사라지고 영양분이 빠져나간 후 금속 성분만 남다 보니 식물이 자랄 수 없어 이렇게 알록달록 독특한 지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구 같지 않고 신기했는데요. 날씨가 흐리면 색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후기가 있다 보니 날씨 운이 중요합니다. 한켠에는 대형 거북이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남부 택시 투어는 다른 곳들도 2곳 더 들리는 반일 투어여서 화산 분화구인 투오셉도 방문했었습니다. 투오셉에서 멀리 보이는 섬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크레타 호수에 지어진 힌두 사원인 그랑바생도 방문했는데요. 모리셔스는 플란테이션을 위해 인도, 중국, 아프리카인들이 이주한 곳이다 보니 인도 문화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힌두교의 성직자가 꿈에서 이 호수의 물이 겐지스 강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본 후 이 호수가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데요. 호수 앞에 작은 사원이 있고 호숫가에는 하누만, 가네샤, 비슈누 등 다양한 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원 내부도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호텔을 통해 예약하는 택시 투어는 지역과 시간에 따라 기본 요금과 추가 요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호수 등으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카타마란이나 스피드보트를 이용한 섬 투어, 스노클링 투어도 다양합니다. 1호 베니티에 근처에서 돌고래들이 자는 곳으로 기상시간에 맞춰 새벽같이 도착해서 돌고래와 수영하는 투어, 돌고래 관찰 투어, 거북이 스노클링 투어, 주변 섬 투어 등등 스노클링이 포함된 보트 투어의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저희는 동쪽 해변에 있는 이로세프를 방문하는 카타마란 투어를 했습니다. 스노클링도 한번 포함되어 있고요. GSRE 폭포를 들립니다. 강으로 들어가야 해서 작은 보트로 옮겨 탑니다. 천지연 폭포처럼 생겼어요. 보트 투어 후기에 화장실이 없다는 말이 꽤 보이는데요. 저희 카타마란에는 펌핑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옆에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밀었다 하며 압력으로 물을 내리는 화장실인데요. 제가 쓸 때마다 앞사람이 물을 안 내렸더라고요. 점심은 바베큐여서 카타마란 뒤에 그릴이 있어서 항해하면서 고기를 굽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로세프 섬은 허리 아래로 내려오는 낮은 물에서 둥둥 떠있기에는 좋은데 수영을 하기에는 수심이 얕았습니다. 섬 건너편 선착장에서 정기 운행하는 페리도 있다고 합니다. 영어나 불어를 못하면 한국 여행사 상품을 알아보셔야겠지만 저희는 택시 투어나 보트 투어는 호텔 컨시어지를 통해 예약했습니다. 택시비는 제주도보다 비싸고요. 헬리콥터 투어는 웨스틴이나 힐튼은 연계 상품이 없어서 따로 알아봐서 예약했습니다. 바다가 참 예쁘고요. 동남아나 지중해 쪽 휴양지의 경우 호텔 해변이 없는 곳도 많은데 모리셔스는 호텔 앞이 바로 해변이라 편하고 여유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모리셔스는 모든 해변이 공공해변이라 외부인도 들어올 수 있지만 주말이라고 해도 외부인들이 호텔 쪽 해변까지 많이 오진 않기 때문에 한적했습니다. 해변에도 경비원이 근무합니다. 바다 수영을 하기에는 모래가 조개와 산호가 부서진 뾰족한 상태라
아쿠아 슈즈가 필수이고 바다 쪽에 성게도 많아서 바다 수영보다는 야외 온수풀에서 주로 놀아야 하는 점은 저희에겐 아쉬웠는데요. 수영장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알맞는 곳입니다. 저희가 갔던 시기 태양의 각도나 구름의 모양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플리캉플락에서 보는 일몰이 아름다워서 해질녘 해변바에 앉아서 칵테일을 들고 석양을 바라보는 것도 낭만적이었습니다. 힐튼 호텔에서 저녁마다 하는 점등식 이벤트, 다양한 공연들도 좋았는데 공연은 성수기에만 하는 건지 도착 첫 주에는 안 했었습니다. 식도락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여행지였는데요. 영국에 넘어가기 전 프랑스의 식민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프랑스, 인도, 중국 음식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독특하고 풍미 깊은 식문화가 발달했습니다. 한국이나 동남아 물가 생각하면 호텔 음식이 비싸다고 느껴지겠지만 지중해 등 유럽 지역의 고급 레스토랑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유명 관광지 인근은 관광지 물가라 가격이 5성급 호텔 수준이라 당황했었고요. 진짜 로컬들이 가는 곳은 저렴하긴 하겠지만 물갈이 할 수 있다는 말이 많아서 저희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리셔스는 남반구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입니다. 바닷물에서 놀기 좋은 여름인 11월에서 4월의 기온이 27도에서 29도이지만 우기입니다. 관광을 다니기 쾌적한 겨울이 5월에서 9월 말 10월 초인데 기온은 19도에서 22도 정도이고 건기입니다. 본격적인 우기는 12월 이후에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모리셔스의 여름이 시작해서 수온이 오르기 시작하지만 우기가 시작하기 전인 10월 말 11월 초를 노렸지만 그 해엔 11월 초에도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다음엔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방문하기 좋은 휴양지인 몰디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컨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주세요.